자, 회화 관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을 쭉 훑어봤는데, 패턴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또 잘 안 쓴다 그랬어. 잘 안 쓴다고 해서 또 전혀 안 쓰는 건 또 아니거든. 그 외워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언어는 좀 그 시간 말로 닥치고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느냐? 잘 안 들어가지지. 그럼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패턴에도 공식이 있다고. 어떤 공식이 있느냐? 그걸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요 책이 좀, 비교적 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뭐 대부분의 언어 책들이 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 가르쳐 주고 예문 몇 개 보여주는데, 요게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요. 일종의 해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문법이기도 하고, 패턴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보면은 be going to, be going to, be going to 해갖고 자꾸 외우죠. 근데 사실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하나하나 뜯어보면 be 어떤 상태, go 간다, going 가는 상태, to 어디론가 가는 상태. 그건 뭐야? 뭐 할 것이다가 되는 거죠. be about to도 같은 맥락입니다. be 상태, about 무엇에 대한, to 이하에 대한 상태. 현재로서는 그 상태를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will이나 shall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문법 공부를 조금 더 하면 will이 의지가 조금 더 강해요. I will 이라면 내가 꼭 반드시 하겠다. I shall 이라면 하기는 하는데 조금 뭐 한 예를 들면 이거는 70%, 60%, 이거는 뭐 거의 90% 이상 강한 의지를 드러낼 때 will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will이라는 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미래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shall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의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하고 싶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뭐 가까운 미래, 상대방의 의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까운 미래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다는 그 자체가 가까운 미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살이가 뭐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Will you go to see a movie? Will you 뭐 할 기가 막기가, go to 갈기가 막기가, 뭐하러 보러 갈기가 막기가, 무엇을,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갈기가 막기가, 이걸 조금 예쁘게 번역하면 영화 한 편 보러 가실래요? 한 편이라는 거는 빼도 되고 영화 보러 가실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be going to는 be거나, going to가 거나, want to는 원나. 얘기했나? 언어는 게으르다고.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언어 사용법도 많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going to는 고나, want to는 원나. 요즘 SNS 같은 경우는 대문자 I 안 쓰고 소문자 I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see you, 그 우리말로 축약을 하거나, 우리말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간단하게 쓰는 말. 영어 역시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을 쭉 훑어보니까 책이 뭐 좋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쓰는 패턴이면서 또 요즘은 또 잘 안 쓰는, 앞으로 이 책은 요 부분을 한번 쭉, 아까 요렇게 공부하는 패턴이라, 공부든 뭐든 결국 패턴이니까 이 패턴을 따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요 위에 거를 한번 쭉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요걸 퍼즐 조각 맞추듯이 Are you interested in? 세트로 하나로 묶고, 요 뒤에 이런 나머지 조각들을 이 이외의 다른 것들을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걸 한번 쭉 읽어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결국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문법에 맞게, 그 언어 특유의 문법에 맞게 말을 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항상 앞에 오고 주어가 뒤에 온다.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이 책이 개인적으로 참 잘 되어 있다 싶은 게 요거예요. 요런 식으로 처음에 이걸 딸딸딸 외우려고 하면 귀찮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연역법이 좋냐 귀납법이 좋냐라는 그 차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연역법이 좋고 어떤 때는 귀납법이 좋아요. 이 책은 약간 귀납법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나라면 이 부분 한 중간쯤에 넣어가지고 연역법하고 귀납법을 좀 섞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쭉 훑어봤다. 외우는 건데 좀 버겁고, 쭉 훑어봤다라는 전제를 하고 쭉 훑어보고, 자, 여기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영어를 영어로 공부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국어는 국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는 영어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한국어를 영어에다가 집어넣는 건 이미 구식 정도를 넘어서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 구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구식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방법적으로 잘못된 거라. 이미 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 나오죠. 간단한 문장 같은 해석은 가능하나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안 써봐서. 자, 원어민처럼 말하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어민처럼 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콩글리시라는 말이 있죠. 그냥 한국적인 영어를 써도 외국인들 어지간한 거 다 알아먹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 외국인들 중에 우리말 잘 못하는 사람들 많지. 물론 잘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 우리말 잘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듣습니다. 대충은.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여러분들이 뭐 영어로 뭐 법을 뭐랄까 영어 변호사 뭐 그런 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리고 회사 취직한다 그거는 좀 더 커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때 공부해 보면 얼마든지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자체를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우리말 잘 못하는 외국인들 그 정도 수준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 그러나 영어 원어민들과 대화가 되는 한국인, 뭐 그 정도 수준의 일단 목표를 잡고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나 역시 그래 했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영어 표현은 길고 짧고를 떠나 말을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문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장 형식이라고 했는데, 문법 중에 하나가 문장 형식이라고 보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영어는 이 크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5형식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데 이 책에서 너무 간단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잘못됐거나 대충 되어 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을 한번 쭉 훑어볼 필요는 있어요. 책 내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